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실제로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전체적인 삶의 질 저하와 우울증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고민이 점점 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과 SNS가 만들어낸 완벽한 외모 기준 때문에 10대와 20대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외모 콤플렉스일까요? 아니면 외모 강박증의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도 유난을 떠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SNS를 너무 많이 봐서 생긴 단순한 비교 심리도 아닙니다. 외모 강박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반응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모 강박의 첫 번째 신호는 강박적인 확인 행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부터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벌써 기분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외모가 괜찮아 보이면 그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이상해 보이면 하루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죠. 기분의 기준이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직 거울 속 모습이 되는 겁니다. 화장실 거울, 엘리베이터 거울, 건물 유리창, 심지어 꺼진 휴대폰 화면까지 반사되는 곳이면 어디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확인해도 안심은 아주 잠깐뿐이에요. 오히려 볼수록 결점만 더 크게 보입니다. 거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자신의 팔뚝이나 허벅지 둘레를 수시로 만져보거나 줄자로 몸을 재거나 옷의 조임 정도를 계속 체크하게 되죠. 체중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서 몸무게를 확인합니다. 운동을 하고 와서도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몸무게가 빠졌나 확인합니다. 0.1kg 차이에도 기분이 요동칩니다. 외모 강박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부위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얼굴형, 코, 턱선, 허벅지, 배, 팔뚝, 피부 같은 한두 가지 부위가 머릿속을 계속 점령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특정 부위만 보입니다. 나보다 팔이 얇네, 나보다 피부가 좋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약속을 미루고 외출 자체가 부담이 되죠. 이것만 괜찮아지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가 나아져도 곧 다른 부위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음식과 운동에 대한 강박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칼로리를 세세하게 계산하고 먹은 음식을 어플에 기록하고 체중 변화와 인바디 그래프에 집착하고 운동량을 강박적으로 늘립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거울 속 모습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저거 먹으면 살찔 텐데.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늘면 하루 종일 자책하게 됩니다. 만약 음식이나 운동이 삶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심이 아니라 강박의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외모와 기분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다가도 다른 날은 거울 속 모습이 너무 싫어서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울해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내린다면 외모가 삶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모 불만족은 삶의 질 저하와 심리적 고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외모 평가는
전반적인 행복감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 평가가 곧 기분이 되는 상태. 이건 정상적인 관심 수준을 넘어선 거죠. 네 번째 신호는 옷으로 몸을 감추려는 행동입니다. 헐렁하고 큰 옷만 골라 입고 몸의 라인이 드러나는 옷은 절대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리치료사들에 따르면 몸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몸을 가리는 옷을 입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 대상이 될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몸을 숨기는 옷이 그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 편해서 선택하지만 만약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몸이 드러날까봐 불안해서 그런 옷만 입는다면 이것도 외모 강박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SNS를 열면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고 나도 모르게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비현실적인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는 행동은 오프라인 비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해요. 화면 속 완벽한 모습들은 대부분 보정되고 편집된 것인데도 우리 뇌는 그걸 비교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SNS를 보고 나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진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항상 고쳐야 할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결점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고 끝이 없습니다. 완벽주의가 여기서 큰 역할을 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낮은 체중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실수에 대한 걱정과 통제 욕구가 유난히 높다고 해요. 이 부분만 고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건은 좀처럼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적 행동은 섭식장애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외모 생각 때문에 삶의 영역이 점점 줄어듭니다. 연애, 여행, 새로운 도전, 사람 만남을 살 좀 빼면 외모가 괜찮아지면으로 미루게 되죠. 하지만 그 조건은 결코 충족되지 않고 인생은 계속 미뤄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외모 강박은 단순히 외모를 신경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뒤에는 뇌의 작동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먼저 감정적 측면을 보면 부끄러움, 불안, 위축이 핵심입니다. 어릴 적 누군가에게 너 살쪘네, 피부 왜 그래 같은 말을 들었던 기억, 체육 시간에 느꼈던 창피함, 옷을 살 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당황했던 순간들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신의 몸이 항상 평가 대상이라고 믿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외모 강박이 있는 사람들의 뇌는 평가와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회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을 때마다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불안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확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확인은 잠깐 불안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과민 반응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사회적인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야 예쁘고 저렇게 보여야 멋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받아 왔거든요. TV와 광고, SNS까지 과하게 보정된 이미지들이 어느새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뼈말라, 짧은 중안부, 10일자 볶음 같은 조건들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비현실적인 기준이고 설령 그 수준에 가까워져도 만족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리와 마음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괜찮다고 넘기려는 생각과 달리 왠지 모르게 너무 이상해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해도 사람들이 다 나만 보고 있을 것 같다는 불안이 따라붙죠. 다른 사람들은
내게 관심 없을 거라고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은 여전히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런 내면의 싸움이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설득하는데 마음은 가라앉지 않고 몸은 점점 긴장하며 결국 또다시 거울이나 카메라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외모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면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고 SNS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잠깐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곧바로 더 많은 비교가 따라오고 우울감과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불안을 없애기 위해 다시 확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순환이 이어질수록 뇌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확인 행동은 강박처럼 굳어지며 불안은 더 커집니다. 확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점점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의지로 멈추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모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집니다. 비교를 멈추겠다고 다짐할수록 더 비교하게 되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모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생각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확인 행동의 빈도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는지, 체중계에 몇 번 올라가는지 세어보고 그 횟수를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한 번에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10번 봤다면 내일은 8번, 모레는 6번으로 천천히 줄이는 거죠. 불안해도 확인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SNS를 줄이세요.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인플루언서 계정들, 비현실적인 외모를 보여주는 계정들을 과감하게 언팔로우 하세요. 대신 다양한 체형,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현실적이고 보정되지 않은 이미지들을 자주 보는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안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불안하다고 해서 약속을 취소하거나 사진을 피하고 헐렁한 옷만 입는 대신 불안하지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뇌는 이 상황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외모 말고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거울을 볼 때 외모를 평가하는 대신 오늘 이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봤고, 이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이 다리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려보는 겁니다. 몸은 평가받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살을 좀 빼면, 외모가 괜찮아지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여행이 가고 싶으면 가고,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모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몇 달 후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불안해질 수 있고 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의 빈도가 줄어들고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모두가 예쁠 필요도 없고 모두가 날씬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회가 만든 기준은 처음부터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모두가 날씬하고 예쁘거나 잘생기고 몸이 좋아서 성공한 건 아닙니다. 날씬하지 않아도 연예인처럼 화려한 외모가 아니어도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말의 힘으로, 실력으로, 꾸준함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죠. 완벽한 외모나 근육질 몸이 없어도 신뢰를 얻고 존중받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외모는 스포트라이트를 잠깐 받을 수는 있어도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기준이 만들어낸 착각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거울 속의 단점보다 당신이 쌓아온 시간과 능력, 스스로를 더 믿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살을 빼지 않아도 완벽한 외모를 갖추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입니다.